이번 주 주제는 이겁니다.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에는 정말 이례적이게 아버지가 친아들을 살해를 했는데 이게 과연 본능을 거스를 정도로 강력한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 끝까지 다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텐데. 여러 이제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일단 사건 개요. 먼저 한번 볼까요? 지난 7월 20일 날에 오후 9시 반쯤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60대 남성 피해자가 30대 친아들을 총으로 쏴서 결국 아들이 숨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이제 사제총으로 아들의 복부에 두 발 쏘고 기사에 따르면 문을 향해 한 발을 쐈다고 나오는데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한번 보죠. 일단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치 상태도 아니었다. 약물도 아니었고 정신병력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맨정신인 상태였다고 하는데 맨정신인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쐈던 겁니다. 그래서 명백히 살인 고의를 방해할 어떤 정신적인 에피소드도 없었다. 맨정신이었다. 다음은 범행도구입니다. 범행도구. 범행도구는 피해자가 직접 만든 사제 총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입한 게 아니고 자신이 인터넷에서 본 방법 그대로 총기를 제작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죠.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총을 소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있는데 그 10조에서는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이런 거 소지하시면 안 됩니다. 소지하기 위해서는 12조에 따라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위반하는 경우는 총기류에 관해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완성된 총포뿐만이 아니라 이 법률에 가보면 정의 규정에 이 총포에는 완성된 총포뿐만이 아니라 총포의 부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의 총포. 진짜 총포는 아닌데 총포처럼 보이게 오인할 수 있는 총포. 이거에 관해서도 법률로 정한 일정 범위의 모의 총포에 대해서도 소지가 금지되고 이거 모의 총포 소지도 처벌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률로 총포 소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총이 어떤 특성이 있냐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일단 총은 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칼과는 다르게 일단 총은 이제 사람을 향해서 쐈을 때 총은 해를 입을 가능성이 칼보다는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래서 범행 도구로 이걸 총을 선택했다는 것은 칼로 인해서 범행을 했을 때 생길지 모르는 살해 결과 발생의 실패 가능성을 미연에 조금이라도 줄이겠다, 방지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칼보다는 총이 살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도구는 맞겠죠. 따라서 범행 도구를 사제 총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확실한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범행 도구로 총을 선택했다는 것은 총의 특성상 다른 범행 도구, 칼이나 둔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키기에 더욱 강력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걸 더욱 강력하게 의욕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다음은 초기에 이제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이 아들 복부에 두 발을 쏘고 문에다가 한 발을 쐈다. 이렇게 기사들이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유족 발표에 따르면 이게 아들을 향해 두 발을 발사하고 이후 아들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도 발표를 하고 유족 발표에서는. 일단 이제 사람이 총에 맞으면 영화에서는 많이들 보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총에 맞아도 사람이 바로 이제 넘어지지 않고 좀 버티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 이제 영상이나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일단 사람이 총에 맞으면 사람이 나무 토막 넘어지듯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앉은 상태에서 총을 맞았는지 선 상태에서 총을 맞았는지는 대부분 쓸 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일단 총이 한 발 발사돼서 아들이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거나 저항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사망의 결과를 확신하게 되었다면 일단 여러 발 발사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두 발 쐈다는 것은 두 발 만에 피해자의 인식으로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아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럼 나머지 한 발은 문에다 한 발 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문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유가족에 따르면 이제 두 차례 지인한테 방아쇠로 당겼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격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유가족 입장 발표를 보면 피의자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들 지인하고 며느리나 손자들까지 살해하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따라서 피의자가 아들한테 두 발, 또 한 발 더 쐈다는 거는 이 문이 어떤 문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현관문이다 이러면 피의자가 총을 쏜 자리에서 현관문 방향으로 아들이 아닌 다른 타깃이 있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되고, 유가족 입장과 같이 손주들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총 쏜 문이 그 방문이었다면 그 방문을 열기 위해서 총을 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결국 피해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만이 타겟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아들만 타겟으로 했던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살인의 타겟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에 대해서만 이제 타겟으로 삼았다 하면 아들한테만 쏘고 혹은 아들만 쏘고 그만뒀겠죠. 근데 그 피해자의 지인이라든가 손주들한테 그리고 며느리한테 계속 위협을 가했다는 거는 거기 있던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그 지인도 사실은 타겟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은 피의자는 사제 총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데, 송도 아파트에서는 3발을 발사했고 이 사제 총기가 파이프형 총신하고 격발기로 구성된 구조였는데, 요 아파트에서는 3발을 쐈고 렌터카 안에서는 이게 격발기 1개하고 총신 11개, 탄환 86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총신 1개는 이제 범행에 사용됐던 거고, 나머지 10개는 10개 중 일부는 사용하기 전에 장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사제 총기를 사전에 준비했다. 이거는 우발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하는 거죠.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격정범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특정 상황에 관련자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제 격정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 의도가 발생되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발적 범행의 경우에는 격정이 일어난 시점하고 살해 시점 사이가 좀 좁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좁습니다. 내가 막 부당한 상황을 오늘 당했어. 그래 막 화가 났는데, 야,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짧다 이러면서 1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다? 이거 우발적 범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발적 범행의 경우에는 그 시간적 간격이 좁습니다. 격정적인 그 상황하고 살해 동기랑 실제로 살해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정말 좁죠. 그리고 우발적 범행의 경우에는 범행 도구의 선택이 있어서 우연성, 우발성, 즉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범행 도구로 총을 선택했다는 걸 보면 이거는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을 많이 배제한다, 또는 차단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행 도구 선택에 있어서 우연성, 우발성, 즉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범죄다. 치밀한 계획범죄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시는데, 아들이 피해자한테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었다는 것인데, 생일 케이크하고 먹던 행사하던 중에 편의점 갔다 오겠다 하면서 피해자가 잠깐 나갔다가 자기 차에서 사제 총기를 가져와서 발사해서 결국 아들 죽었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일 파티 열어주는데 아들 죽일 수 있는가 분노하고 계시는데, 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범인이 범행을 실행하는 데에는 치밀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격정범, 아까 말했던 우발적 범행의 경우에는 이런 앞뒤 안 재고 그냥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경우지만, 아까 본 것처럼 총기 선택,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과정, 이런 거면 보면 이번 사건 피해자는 치밀한 계획 범죄를 실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생일 파티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봤지만 문으로 한 발 격발, 그리고 지인한테 2번 총기를 이제 격발했지만
총기 성능이든지 뭐 고장으로 불발됐다라는 걸 보면 아까 말했지만 타겟이 아들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타겟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범행 실행 일자로 잡은 거고는 결국에는 그 일자에 자신이 타겟으로 여긴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타겟이 여러 명일 경우에 내가 여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러 명이 한 장소에 모여 있지 않고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은 많은데 그럼 한 명씩 그 장소에 가서 실행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타겟이 여러 명의 타겟이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그만큼 실행 행위가 수월해질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건 제 순전히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생일 잔치, 생일 파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노리는 다수의 타겟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중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겟을 전부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자였다. 기사를 보시면 도봉구 자택에도 시한폭발물을 설치해놨다고 합니다. 시한 시간을 다음날 12시로 설정을 해놨다고도 합니다. 피해자가 체포된 이후에 경찰에 진술을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폭발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도봉구 자택이 전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처에 대한 악감정 내지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폭발물의 존재에 대해서 진술해서 폭발물이 처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사만 놓고 보면 전처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택을 없애려고 했다면 굳이 경찰한테 나서서 이 진술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도 죽이고 뭐 아파트도 불태우고 하면 됐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거냐면 이 피해자의 주요 목표는 다수 타겟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혹시 올지도 모르는 이제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타겟들이 우연찮게 한 번에 모이는 기회가 자신의 생일잔치였던 것이고 그럼 도봉구 잡채기는 왜 폭발물을 해놨냐? 제 생각에는 일단 피해자의 인식에 자신의 생일잔치에 타겟이 오는 게 이게 한 번에 모이는 사실은 확정이 됐는데 그 생일잔치가 열리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도봉구 자택에 시한폭발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자신의 생일잔치가 지금 범행이 일어난 송도 아파트에서 열릴지 아니면 도봉구 자택에서 열릴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면 신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뭐 어떤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이 소위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을 살상할 그런 게 집을 불태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위탄을 맞아도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소위탄이 터지면. 혹은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원래는 자신의 주거지인 도봉구 자택에서 이제 생일잔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다음날 12시가 지나는 시각까지 타겟이 모두 모여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도봉구 자택에 시한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자택에 시한폭발물을 설치 완료해 놓았는데 장소가 도봉구 자택에서 송도 아파트로 변경됐기 때문에 시한폭발물을 놔두고 미리 제작한 사제 총기 가지고 송도 아파트로 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도봉구 자택에 시한폭발물이 설치되던 시각에는 생일잔치의 장소가 미정이었거나 원래 도봉구 자택에서 열릴 이제 예정이던 생일잔치가 송도 아파트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요건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분들은 이제 전처에 대한 악감정 혹은 복수의 수단으로 아들을 살해했다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획 범죄를 실행하는 범죄자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사제 총기까지 제작을 하고 시한 폭발물을 준비하는 범죄자의 경우에 만약에 타겟에 전처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전처도 같이 모이는 기회를 기다려서 실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범행 동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일단 언론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가족 불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피해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나쁜 짓입니다.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따라서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살해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필요해요. 그것도 정당성의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정당성이 필요해야지 자신의 살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인의 동기를 얘기할 때 그 원인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자신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동기를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자기 변명거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물며 살인이잖아요.
나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는 아주 나쁜 짓을 하게끔 타인이 만들었는데 이걸 정당화하는 동기가 필요하고 이를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제 방어 기제처럼 보이는데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살인 동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조사가 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제 추측으로는 피해자가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살인의 동기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타인을 납득시킬 만한 동기인가, 살인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피해자 자신이 생각해도 이런 동기로는 타인을 납득시키기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떳떳하지 않음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사람에게 어떤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걸 말을 할 거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통적인 살인의 동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금전, 치정, 원한입니다. 이런 거는 속탁살인이나 승낙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을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전통적인 살인 동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됐죠. 묻지마 살인. 일단 묻지마 살인의 경우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면식관계가 아닌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안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죽이겠다는 얘기잖아. 누구든지.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해 놓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분노와 세상에 대한 원한 이런 것을 풀기를 원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면식 관계에 있지 않을 확률이 많죠. 면식 관계에 있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우연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번에 피해자 동기는 당연히 묻지마 살인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치정인가? 전통적으로 치정, 금전, 치정, 원한이니까 그럼 치정인가? 근데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를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이잖아요. 물론 다른 타겟도 있지만 치정 구도로 놓고 보기에는 약간의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물론 치정 구도가 100% 없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데 현재의 정보를 놓고 봤을 때는 상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특히 타겟에 손주들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며느리랑 피해자 지인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손주들은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인물들이 다 모여서 조금 손주들까지 타겟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치정 구도는 좀 아닐 것 같다. 그럼 금전이나 원한 이건데 결국엔 금전 원한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결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한다면 범행의 목적이 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동어 반복이냐 하시겠지만 금전을 노리고 범행하는 거의 특성은 범행이 발각된 염려가 적은 방식으로 범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당연하죠. 돈을 벌고 싶어서 범행을 하는데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어서 처벌받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전을 노리고 살인을 한다. 그럼 100%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밀행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타겟이 아들, 며느리, 손주, 지인인데 금전이 목적이었다면 발각이 될 염려가 적은 방식으로 당연히 실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하고는 전혀 좀 맞지가 않죠. 결국엔 이제 원한만 남는다 이겁니다. 결국 원한이 남아있는데 일단 원한 범죄의 특성은 잔혹성이 높습니다. 범행 수단에 약간의 인플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원한이 동기이고 피해자를 잔혹한 행위로 복수를 하게 되고 범행 수단이 더 커지게 되고 그 원한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번 사건의 동기는 그래도 원한에 가깝겠다라고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살인 사건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 원이 금전이 대체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 가끔 가다가 심심치 않게 원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 그것도 성인인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가 정말 극단적으로 드문 거는 아마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10분 이해하실 건데 따라서 부모가 성인인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정말 자식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 근데 또 부모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부모가 이제 모두 죽었을 경우에 자식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걱정해서 자식을 죽이고 부모가 죽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뭐 이런 걸 진짜 전통적인 이제 살인이라고 봐야 되나? 전통적인 살인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그렇죠. 좀 다르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게 본능인데 그 본능을 거스를 만할 정도로 강력한 원한이 뭐가 있을까? 아무튼 이번 사건은 일단 피해자가 타겟으로 잡은 사람이 그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피해자 지인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이러한 본능을 거스를 정도의 뭐 지인은 빼두더라도 이런 본능을 거스를 정도의 강력한 원한 동기가 있었다라고만 추측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입 다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앞으로 피해자가 수사가 계속되면서 자신의 얘기 조금 털어놓아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에 이제 종합하면 이번 송기 사건의 경우를 이제 어떻게 보나 하면 원한의 발생 원인은 이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대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진술도 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그 동기 자체가 정말 개인적이거나 물론 다 개인적이지 물론. 너무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도 판단하고 있을 거다. 진술 거부함으로써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발생 원인을. 그런데 어떤 범행인가를 알 수 있냐 하면 강력한 원한 동기다. 그리고 다수 타겟을 노린 치밀한 계획 범죄다. 자신의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지인까지 타겟으로 삼은 치밀한 계획 범죄다. 라고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정말 엽기적인 상황이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이 사람의 동기가 조금씩 밝혀지겠죠.